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네, 햇살마저 귀했던 독산동 반지하 작은 다가구에서 10대를 보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종잣돈 1,500만 원으로 수도권에 내 집 마련 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지? 내 집 마련도 해야 하는데 집값은 기다려주지 않을 텐데. 저는 요즘 부쩍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 뭐라도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며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고등학생이 되던 무렵 반지하 근처 2층으로 이사를 가게 됐고 제 방이 따로 없어 어머니와 함께 한 방에서 이불을 깔고 잠을 자고 공부를 해야 했지만 햇살이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살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남들이 대학을 준비할 때 저는 이를 선택했습니다. 19살이라는 나이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8살이 되던 해 내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피땀 흘려 모은 종잣돈 7천만 원으로 6평 오피스텔 전세로 어머니 곁을 떠나 첫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가난한 줄 몰랐어요. 독산동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고 다들 월세에 사는 줄로만 알았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 집이 생각보다 가난하구나 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고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때늦은 사춘기처럼 어머니에게 모진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냐고,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어머니께서 며칠 밤을 우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해준 게 없어. 미안해. 나도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일찍 이혼하고 기댈 곳이 없이 너 하나 잘 키워내겠다고 아둥바둥 거렸는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더라. 엄마가 너한테 하나 약속할 수 있는 건 네 인생에 절대 짐은 되지 않을게. 그리고 저도 며칠 밤을 울었던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3년 안에 꼭 성공해서 엄마 집도 해드리고 나도 번듯한 내 집 하나를 갖기로. 부동산 대해 잘 몰랐기에 재작년에 무식하게 모은 돈 9천만 원 모두 전세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현재 가진 종잣돈은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세로 이사 오고 집값이 2배 오르는 걸 보고 경악했어요. 그전부터 공부를 꾸준히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에 며칠 밤을 잠도 못 이뤘어요. 3천만 원까지는 모아야 부동산 투자가 가능할까요? 올해 8월 전세 만기가 되면 매매를 하고 싶은데 이제 하락세다 뭐다 기사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올해 집을 매매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생각도 듭니다. 이 지독한 가난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조금은 빠른 부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인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엄마와 함께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이분이 19살에 사회생활 시작했어요. 사회생활 13년을 했어요. 전세금 9천을 깔고 있고 현금 1,500이 있어. 13년 동안 일해서 1억을 만든 거야. 자기 20대 다 갈아넣어서. 너무 대단하다. 너무 대단하지.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일을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스토어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혼자서 있으니까 생각이 더 많아지겠지. 그치. 이제 질문을 하신 거에 경매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 이 잘못하면 이 사람 돈 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그래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 자영업을 하고 계세요. 온라인으로 이제 스토어를 하고 계시고 소득이 그냥 평균 350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출이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저축 170, 50% 정도 저축을 하고 계신 거죠. 대단합니다. 부채는 그 자동차 할부가 있는데 한 1,100만 원 정도 있고 사업자 대출 한 600만 원 정도 있대요. 그러니까 부채가 지금 1,700만 원 정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전세 사시는 데는 전세금이 2억 3천이래요. 그러니까 1억 4천에 전세 대출이 있으신 거죠. 아까 사연에서 그랬는데 집값이 2배 오르는 거 뭐 경악을 했다고. 이분이 전세 들어가실 때는 뭐 3억 초반이 채 안 됐을 거예요. 매매가가? 3억. 근데 지금 거의 6억이거든요. 내 전세금보다 한 5, 6천 정도 더 있었으면 집을 살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그치.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상황이 매매가 6억이 되고 여기 전세 시세가 지금 3억 8천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속상해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20대를 다 보내면서 고군분투해서 모은 돈이 1억이잖아. 그럼 이걸 보면은 누군가는 그럴지도 몰라요. 이게 말이 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보시는 분들 전부 다. 속상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음에 이런 걸 알고 활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지금 집을 사는 게 맞냐 이걸 물어보셨어요? 이것도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만약에 사업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 이걸 해보니까
그래서 스토어로 월천을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무슨 이익을? 그러니까 월천을 찍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 저는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직장 출퇴근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한정을 그치.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로 묶여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낮고 향후에 내 집 마련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곳으로 옮기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저는 투자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라고 하시면 저라면 9천에 1억 4천 전세 대출 더해서 2억 3천짜리 전세 있으니까 네. 9천만 원 중에 뭐 보증금 4천 5천짜리 집으로 가면서 한 4천원만 빼내. 일단 내 돈 1,500이 있죠. 네. 이거 합치면 5천이잖아요. 그렇지. 이걸 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투자를. 하루에 3시간씩 토요일까지 집어넣으면 3, 6, 18이거든요. 거기에 일요일날 하루 올데이로 12시간 넣으면 주당 30시간 나와요. 그럼 30시간씩 2년이면은 3,000시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안 잃는 거는 배울 수 있어요. 투자를. 그렇게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를 하게 된다면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경매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대출 규제가 심해서 대출이 안 나올까 봐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뭐 사람의 실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파트는 크게 해당 사항은 없다고 봐요. 특히 지금같이 시장이 안 좋으면서 분위기 안 좋으면서 급매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 경매에서 낙찰 받을 수 있는 낙찰가랑 부동산 가서 사는 거랑 큰 차이가 있을까 싶어요. 아파트는. 그럼 결국에 뭐냐? 빌라나 그냥 안 좋은 거겠죠. 싸게 살 수 있는 건. 아까 말했잖아 제가. 이 돈 어떻게 모은 돈인데 지금. 부동산이 주식보다 난 것 같아. 부동산은 뭐가 남잖아 이러는데 주식은 상폐되고 휴지 조각돼서 날아가잖아요. 부동산 잘못 집어넣으면요 여러분 돈 내가 이걸 못 판 상태에서 돈이 계속 들어가요. 근데 그게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 힘들다고요. 그래서 일반 매매 경험도 없는데 덜컥 경매부터 하신다니까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말리고 싶어요 이거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인데 30대 미혼인데 요즘은 지출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불필요한 만남을 안 하고 있다. 결혼에 대한 결혼하려면 누군가 만나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직 마음의 여유가 안 생겨요. 저희가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람 만나는 거는 그런 사람 만나면 되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고 나하고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되죠. 어딨어? 소개해달라고 해야지. 자기가 찾아야지. 뭐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와?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 오는 놈들은 더 위험한 놈들이야. 그런다. 그러네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보면은 다 만나게 되더라고요. 네. 여기 뭐 저희 3명 다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셨는데 지금 제 상황에서 어떤 공부와 실행을 해야 조금 더 빠른 부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방법은 말씀드렸어요, 이미. 여러분들 회사원, 월급쟁이 분들 계시죠?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은 회사에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죠? 스토어는 내가 나를 고용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는데 이전하고 돈 버는 구조는 똑같다 이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거나 내가 아프거나 이러면 소득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보고 나서 이게 좋아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 부를 쌓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소득을 늘리는 거 말고. 부를 쌓는다는 건 내가 아파도 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돈이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너나이, 코크드림, 너바나 같이 투자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를 하고 싶다면 소득을 조금만 더 올릴 수 있을 때까지만 디벨롭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가격이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셔서 거기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월세 거주 하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사하실 수 있을 만한 지역은 인천입니다. 왜 인천이냐면 전월세로 가시기에도 좋아요. 왜냐면 여기가 적정 물량이 3만에서 3만 5천 세대 정도 되거든요. 단순히 인구수 대비 0.5%도 보지만 최근 한 20년 정도의 누적 공급을 가지고 평균 정도를 봐요. 근데 인천은 한 15,000에서 18,000호 정도가 들어오면 전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적정한 물량인데 지금 인천에 앞으로 2년 동안 입주가 8만 세대가 넘어요.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전월세가 많이 힘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서울하고 연담화되어 있는 서울이나 경기도의 입주가 적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어요. 특히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역세권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가 많이 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연자분은 스토어 온라인 사업자로 집안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반드시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지하철이 없는 인천 지역 있죠? 그런 곳은 임대 같은 게 상당히 조정받고 안정적으로 사실 수 있을 거예요. 2년, 3년은.
그러니까 그런 데로 이사를 하시면 깔고 앉아있는 돈을 최소화하실 수 있다. 또 여차하면 인천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내 집 마련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성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사연 보니까 되게 좀 어렸을 때 좀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 가졌었거든요. 아, 우리 집 왜 가난하지? 그런 부분이 저는 좀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얼마나 또 본인이 그런 게 또 좌절했으면 그랬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용인이나 수원을 생각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용인 수원 매매를 별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 이분 가진 종잣돈에서 연끌을 하지 않으려면 매매가가 적정히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인데 거기서 매매를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빌라나 대단지 아파트가 아닌 굉장히 안 지금 아파트가 좋은 없죠. 네. 곳을 살 확률이 높아요. 좀 하락장에서 좀 약간 위험할 것 네, 같아요. 많이 힘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 가진 종잣돈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뭐 이거랑 비슷해요. 저희 큰애가 되게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스포츠를. 그럼 아빠 저 농구해야 돼요? 축구해야 돼요? 야구해야 돼요? 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얼마나 잘하느냐. 근데 이번 스마트 스토어에서 아시겠 거예요. 뭐 유튜브 나와서 뭐 돈 벌었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지만 아마 그 정도 인풋을 갈아 넣어야 될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이거 자영업을 좀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자기가 본업에 대해서 내가 충실하게 그 시간을 집어넣지 않으면 자기 본업이 되게 망해요. 왜냐면 경쟁자가 너무 치열하니까. 저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더 아니면 어쨌든 그런 온라인 비즈니스를 좀 더 불려놓을 것 같고 자영업은 내 본업에서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또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종잣돈이 모이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자신감도 찾으실 것 같고 일단 현실적인 상황은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그 얘기 하셨어요.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어떤 공부와 어떤 시행을 해야지 좀 더 빠른 부의 길을 가냐. 내가 어떤 분야든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분야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거기서 내가 연 1억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을 갖는 게 제일 빨라요. 그거보다 빠른 건 없습니다. 저는 이분이 아직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해요, 진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뭐 25세, 30살에 부자인 사람 없어요. 그때는 원래 다 힘든 시기예요, 사실은. 10년만 잘 보내면 40대에 충분히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너무 그런 것 때문에 뭐 내가 너무 돈이 없어서 뭐 결혼을 못해요, 아기를 못 낳아요,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랑 너무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저희도 이제 단칸방에 살다가 저도 제 방을 얻은 거는 취업하면서 이사를 가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제 방을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단독 주택이었는데 2층에 이제 그렇게 살았었는데 저 또한 대학을 먼저 간 게 아니라 저도 취업을 먼저 했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20년 넘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해서 이분의 그런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되는데 너무 대단하신 거는 저는 이때 이렇게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자마자 돈 벌자마자 펑펑 썼어. 막 쓰고 다녔거든요. 그동안 내가 못 쓴 거 내가 다 한을 풀겠다. 알지. 이분은 너무나 또 대단하게 그때부터 정말 더 알뜰하게 더 착실하게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그 돈을 모으기까지 정말 사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테고 하고 싶은 것도 상당히 많았을 텐데 친구들 보고 막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보면 본인이랑 그런 게 되게 비교되는 게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생각하고 그렇게 종잣돈을 모아간 게 너무 대견해요. 너무 훌륭해요, 정말. 제가 보기. 지금 두 분께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혹시 뭐 좀 궁금하신 거나 있는 게 있으시면 그 궁금한 거는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좀 용기도 많이 얻고 위로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온라인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한 5년 정도 됐어요. 근데 네. 막 아직까지 잘 되는 거는 아니어가지고 저도 여기에다가 시간을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좀 네. 더 올려라. 근데 좀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뭐 유튜브 보고 책 보고 막 공부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조금 줄어든 게 있어가지고 네. 이게 막 이도 저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어서 투자 공부도 하면서 이제 매출도 조금 더 높이는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도 이거 5년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매출 올릴 수 있겠다 각이 나와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케이. 높이고 싶다 하면. 좋아.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물어봤냐면 각 나오냐고. 네네. 지금 본인의 문제는요. 능력이 없거나 실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집중할 포커스를 못 찾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책도 읽고 막 투자 공부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유튜브도 보고 이거 매출 관리는 해야 되니까 이거 매출 스토어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능력이 분산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가 안 나오면 이제 여기서 더 가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급해질 거예요. 네, 지금 약간 그래요. 마음이 조급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악수를 둬요. 특히 투자로. 네. 근데 투자로 악수 두는 거는 이게 되게 무서운 게 한 번만 내가 실수하잖아요? 돈 잃으면은 그다음부터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뭘 해야 될지 알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걸 하면 돼요. 내가 투자하고 싶다 하면은 1년에 3, 4천을 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정도로 사업장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투자에 올인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걸 관리해 나가면서. 근데 대신 이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투자 안에서도 가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딱 정해야 돼요. 아, 네, 그러려고요. 안 그래도 제가 그 코인이랑 주식을 조금 하다가 이제 막 이것저것 관심을 한꺼번에 가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코인이랑 주식에 한 천 얼마가 지금 약간 물려 있어요. 아, 일에 집중이 안 되죠. 네. 그래서 부동산 공부 최근에 되게 열심히 하고 그냥 있는데 오히려 저한테 좀 잘 맞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꾸준히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잊어버리고요. 그거는 네. 네, 그리고 투자할 때 아까 저랑 너바님 조언해드린 방식으로 잘 하시고 하여튼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오랜 기간 수련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아까 뭐 이렇게 본인이 다 이해했다고 했는데 뭘 하기로 결심하셨어요, 혹시? 일단은 좀 매출을 늘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했고요. 네. 왜냐면 지금 이도저도 아니게 막 뭐는 하고 있는데 매출은 자꾸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투자 공부도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막 좀 막막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같이 그냥 좀 병행하는 식으로 해서 매출도 늘려서 저축률을 조금 높이고 그리고 이제 투자 공부도 말씀하신 대로 좀 2년 꾸준하게 해가지고 좀 실패 없는 투자? 손해 안 날 수 있는 투자? 그런 거를 좀 하고 싶다 할 이렇게 수 있어요, 할 수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중요한 네. 게 뭐냐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안 돼요. 사람은요 뭔가를 할 때는 관리 영역과 성장 영역을 나눠야 되는데 둘 다 성장하는 건 안 돼요. 제가 부하님이라면 그 샵을 내가 월 어느 정도 모을 수 있는 정도가 나오면 5시간만 투자해서 네. 내가 월 뭐 300 정도 모을 수 있다 네. 라고 하면 투자 공부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본업에 집중할 것 같아요. 디벨롭 해야 돼. 그리고 부하님 이런 게 있어요. 부하님도 이제 여러 가지 강의를 들으잖아요. 마케팅 네. 강의도 듣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내가 계속 해야 돼요. 뭔가 사람이 새로운 걸 배우는 거는 내 바운더리인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제가 부하님한테 하루 동안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는 걸 배웠어요. 그럼 제가 월 300 만들 수 있을까요? 힘들죠. 네, 그러니까 내가 배운 거를 익숙할 때까지 하셔야 돼요. 네. 스마트 스토어도 괜찮아요. 쇼핑몰도 괜찮고. 네네. 왜냐면 제 주변에도 그렇게 해서 부자 되신 분들 많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막 70억, 80억 매출 나신 분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하님.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모르면 계속 배워야 돼요. 배우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내가 조금 조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배우면서 그걸 아끼면 절대 안 돼요. 특히 자영업자는. 제가 잘하는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서 정말 잘하게 된 게 투자였어요. 근데 투자를 하면서 정말 투자를 잘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되게 책을 잘 쓰게 되더라고요. 책을 되게 잘 쓰게 되니까 또 어느 순간은 제가 또 되게 좋은 사람들을 스터디해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니까 또 강의를 하게 되는데 또 강의를 또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를 천장을 찍어봐야 돼. 잘난 체해서 미안해요. 잘난 체를 한 게 아니라 여기에 본질은 뭐냐면 내가 하나의 천장을 찍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누군가가 저 말고도 다른 사람이 투자자로 돈 번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부하님처럼 누군가도 또 이렇게 온라인 스토어로 돈 번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길은 답이 있다는 거야. 중요한 건 아까 대신에 내가 이제 그걸 정확히 아는지 모르면 지경을 넓혀야 돼. 배워야 돼. 네. 내가 배웠다면 그걸 내 거와 내재화해야 돼. 계속.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버티는 거야. 새로운 걸로 가지 마. 그러면 큰일 나. 그러면 다시 0부터 또 해야 돼. 저는 서장훈 씨나 강호동 씨가 방송을 잘하는 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없고 가난하고 서러운 게 너무 당연한 거야. 네네네. 무슨 말씀이신지. 5년 했으면은 충분히, 네, 이해했어요. 많이 한 거야. 네. 많이 한 거고 네. 앞으로 더 좋을 만 많을 거야. 좀만 힘내요. 힘내세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이미 성공할 목소리예요. 네, 화이팅입니다.